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을러서 미루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 넘게 검진을 미뤄와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전 면담을 할 때 요즘 코로나 덕분에 입을 직접 대고 보는 폐활량 검사를 못하게 되어 대신 평소 궁금하던 테스토스테론 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좀 예전만큼 의욕이 넘치지 않아서 호르몬 탓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자, 50대 초반 중년 남성인 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얼마일까요? 5.8나노그램/ml로 다행히 정상 범주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된 기념으로 중년 남성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테스토스테론의 의미, 그리고 건강하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경우 고환의 정세건에서 만들어지고 여성에서는 난소와 부신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남성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 특징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춘기 남성들이 목소리가 굵어지고 턱수염 등의 채모가 증가하는 안드로겐 효과와 근육량의 증가와 골밀도, 골격량의 증가를 일으키는 아나볼릭 효과 두 가지를 통해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수컷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슬프게도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그 결과 근육량이 떨어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안 만들어지며 복부 비만을 일으키고 팔다리가 가늘어져서 어릴 적 영화 E.T의 모습으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심하게 떨어지면 체력 저하와 함께 우울감, 무기력,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이른바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는 요즘 들어 나이 들어서 의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소위 남성 갱년기가 온 것 같으면 내비도를 한 대 맞는 게 어떠냐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실제로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져서 비정상 수치를 보인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물입니다. 물론 운동선수가 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근육량을 늘리기 때문에 근육질 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 합성 지제인 아나볼릭 안드로제닉 스테로이드를 외부에서 주사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 동화 작용을 통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고 기존의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당한 운동량으로도 엄청난 근육량의 증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른바 남성화 작용이라고 해서 성욕이나 공격성의 증가, 목소리의 변성 등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인데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뇌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 및 정신장애, 탈모, 피부조직 괴사, 성기능 퇴화 및 무정자증, 고환위축, 음경위축, 발기부전, 간암, 신장병, 여유증, 여드름, 정서불안, 우울증이 있습니다. 맞네요. 단 한 번만 주입해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멋진 몸을 가진 보디빌더들이 체지방이 0에 가까운데도 왜 저렇게 배가 툭 튀어나와 있을까요? 바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내장 근육까지 키우는 바람에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장 근육까지 비대하게 만들어서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 위험을 높이기도 하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년에도 건강하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평소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30초 동안 운동을 하고 이후 90초 동안 쉬는 회복기를 가진 뒤 다시 반복하는 운동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냥 본인에게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만 역시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방세포에 있는 방향화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과체중인 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서 일종의 여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소 스트레스 조절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면 시간과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떨어진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수면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인지장애를 비롯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평균 수명 역시 짧아집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 밖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음식으로는 석류, 굴, 코코넛, 마늘, 꿀, 양배추, 계란, 바나나, 수박, 아몬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풍부한 아연,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증가, 체지방 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죠. 비타민 D 역시 체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 오후 늦게 햇빛에 팔, 다리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하고 건강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고달픈 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부부끼리 한잔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가죠. 그러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역시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과음은 결국 테스토스테론의 주요 생산소인 고환을 손상시키고 술자리에서의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역시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지나친 과음은 피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체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료 상담 및 혈액 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합성 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잘 숙지하시고 투약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중년 남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테스토스테론 역시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